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시며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따뜻한 사랑의 품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자그마한 그늘도 없이 조국의 미래를 훌륭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의 뜻을 받들고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당이 특별히 중시하는 공장, 온 나라 어머니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있는 공장에서 일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젖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린이 식료품을 생산하면서 제품 평가 기준에 대하여 주신 그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늘 되새기곤 합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5년 11월 우리 공장을 두 번째로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그 가지가지 제품 견본들을 보아주시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제품의 그 다양화를 시할 때 문제야 용량학적 및 위생학적 요구를 철저히 준수할 때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그 제품이 경쟁 대상과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품의 질에 대한 평가 기준을 기술 규칙을 준수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실무적인 문제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웃으시면서 아이들의 입은 속이지 못한다고, 갓난 아이들도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 맛은 안다고 하시면서 제품의 그 질에 대한 평가 기준은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즐겨 찾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있다고 하시면서 명철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당의 육아 정책을 높이 받들고 지금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젖제품 생산 공정을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완비하는 것과 함께 생산 정상화를 위한 사업이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제품이 질 문제와 함께 중요한 것이 역시 생산이 정상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생산 정상화이자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해 주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 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 방식, 발전 방식으로 돼야 한다시며 국가적 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들을 공급하는 것을 당 정책으로 수립하도록 하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 사랑에 또 받들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은 강성조선의 기둥감들로 씩씩하고 명랑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당중앙군사위원회 지시를 높이 받들고 함경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이 우리의 창조 방식, 투쟁 방식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나가며 자연재해의 흔적을 가시고 있습니다. 평양 청진 사이 도로 피해 복구에 떨쳐나선 인민군 군인들은 단 며칠 사이에 수만立方미터의 토량을 처리해서 수백 미터의 도로를 복구한 데 이어서 함흥시 회상구역 송원리 일대의 도로 복구를 불이본쩍나게 다루치고 있습니다. 이거 공사량이 간단치 않습니다. 무너진 5개 도로 구간에 수만立方의 혼속을 채워놓고 다시 도로를 형성해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구간만 해도 200m가 남는데 기존 공식대로면 닷새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형 자동차, 사업차, 굴착기들이 호상 협동과 짜고들고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서 종종 공사 속도의 1.5배의 속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끝낼 걸 계획하고 주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피해 복구 전투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도로를 복구하는데 줄여가는 게 아니고 물길, 기본 물길 돌리기. 그래 그 기본 물길 돌리기에서 나오는 혼석을 가지고 도로 쌓기를 진행해서 앞으로 내릴 수 있는 이런 큰 비에 다시는 도로가 피해받지 않게끔 하는데 주력을 두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콧물 피해를 입었을 땐 정말 눈앞이 아프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피해를 당하니까 이거 우리 힘으로 몇 회가 걸려야 되겠는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보내주신 우리 인민군대가 오니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인민군대가 제일이고 국민이 하나로 뭉친 힘, 이 힘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신흥군에서는 큰 물로 류실된 농경지들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지 복구, 류형별에 따르는 이 자금량을 똑똑히 타산하고 이 토지 복구 순서를 바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운전수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보다 높여 나가도록 하는데 이 중심을 두고 이 기재들이 이 수리 정비를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한편 군에서는 통신 선로와 설비들의 원상 회복에도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 종업원 전체가 피해복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는데 조건은 의원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통신 회복이 아니라 그 어떤 재해가 다시 들이닥쳐도 그것도 없게끔 통신 복구 사업에 자신들이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기상 조건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은 벼가 이삭이 패서 여무는 시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전할 질량을 높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대기 힘든 천수담논이나 논물되는 말단 단위는 포선들까지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끔 이렇게 해서 논판이 실금이 가지 않도록끔 수분을 충분히 보장해 줘서 마지막까지 충실히 여물도록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현재 영양 강화제인 갱생 1호나 2% 요소액을 2회 정도 한 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시비해 주면은 비답성 효율도 높아지고 나달이 충실하게 여뭅니다. 강냉이는 수확하기 그저 10일 내지 15일 전부터 강냉이 이삭의 그저 50 내지 70% 정도 어사리를 벗겨주는 것이 천할질을 높이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그렇게 하고 수정해서부터 그저 60일 내지 70일까지 가야 옹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만큼 강냉이 수확 시기를 바로 정확해야 됩니다. 이 밖에도 현재 8월 말 9월 상순경에 비도 좀 많이 오고 태풍도 1회 정도 예견하는 것만큼 침수 피해와 또 넘어진 피해를 막기 위한 이런 대책도 같이 세워야 합니다. 배수로와 승수로를 잘 정리하고 양수 설비들을 망가동할 수 있게 이렇게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그 농업 생산 단위들에서는 이제부터 9월 20일경까지 한 달 정도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따라서 수확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써 지은 나달들을 마지막까지 충실히 결실되도록 농업과학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강계시 흥주 남세전면 협동농장에서 농작물 생육에 따르는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현재 수로치기와 배수로치기를 다시 한번 질적으로 진행하면서 강내밭 깊은 후치를 해서 산골물이 쓸어내려도 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업반마다 양수 설비들에 대한 정비 보수도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냉이 논뼈 착황 상태를 보면은 수정 단계는 이미 끝나고 유무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기 통기 조건을 보장해 주면서 영양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뼈에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입덧 비료 시비를 진행하면서 장마철 기간 해비 침률이 낮은 데 맞게끔 여러 가지 미량원 소비를 열심히 해줘가지고 작물이 비답성 능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대동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농작물 후반기 생육을 잘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논뼈 생상태를 보면은 이삭폐기와 수정이 끝난 논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붕소와 마그네슘, 몰래부전을 비롯한 미량원소량이 부족되게 되면은 논뼈 수확권을 높이는데 적지 않은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아미노산 미량원소 복합 비료와 다원소 강물질 비료에 2% 여성액을 혼용해서 집중적으로 주기 위한 사업을 기본 용농 공정 하나로 내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료들을 5 내지 7일 간격으로 3회를 분무해 주게 되면은 조문율이 올라가고 천연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문율을 한 알만 더 높여도 정보당 기름 2k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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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g의
이거 지금 현재 앞구르 강내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한창 수정이 끝나서 여무는 단계입니다. 지금 지난 기간의 경험을 보니까 수정이 끝난 다음에 한창 물알 두는 시기에 어사를 벗겨주게 되면 여문율이 올라가고 천알 무게가 올라갔습니다. 강내 이삭에 어분제를 먼저 벗겨주고 한 3일 내지 닷새 있다가 또 3분의 2 정도 되게씩 벗겨주는 방법으로 어사를 벗겨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사를 벗겨주면 영양물질 이동이 빨라지면서 강내 알이 이자같이 물알 두기가 촉진되고 강내 알이 커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벗겨주지도 않았을 때보다 평균 한 20% 정도 수확고가 올라가게 되십니다. 현재 수정이 끝나서 물알 두는 강내 면적은 100% 이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동군에서는 최근 요로의 동안의 강수량 자료들을 분석한 데 기초해서 고인물을 빨리 뺄 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요 수로가 작고 요 장마 때 이 큰 물에 의해서 요게 중소칼이 오금니 피해량이 많았습니다. 침수돼서 제방이 터져나가고 수십 정보가 거의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강하천 정리의 중요성으로부터 이거 총적으로 이 강바닥 이거 파기를 14km 계획해서 오늘로 끝난단 말입니다. 땔감도 해결되고 제방뚝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십만 그루의 나무모를 삽목해 놨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시군들에 비해서 특별히 중사촌들이 많습니다. 특히 창성촌, 최진촌, 쪽도로촌을 비롯해서 12개소의 중사촌들에 대한 강바닥 파기를 용량과 수단을 총동원 해서 기본적으로 결속했습니다. 또한 협동농장들에서 강내밥들에 대한 새끼줄 치기와 여러 개체 묶어주기, 물도랑 치기를 거의 마감 단계에서 결속했으며 위험계소가 나타나는 즉시 대책한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이 부르는 처소에서 청춘 시절의 하루하루를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어가는 우리 청년들 속에는 일터마다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 나가는 처녀 혁신자들도 많습니다. 준마처녀, 이 노래는 신의주 화장품 공장의 평범한 여성 노동자가 가사를 쓴 1999년에 창작한 노래입니다. 그때로부터 2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우리 처녀들 누구나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김종숙 평양대사 공장에도 준마처녀로 자부할 만한 이런 처녀들이 많습니다. 나는 준마처녀 노래가 제일 좋습니다. 현대차사공 처녀들의 열정 넘치는 생활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보고 준마처녀라고 불러줄 때에 자랑스럽고 긍지스러웠습니다. 하루 일넘쳐에도 성찬하는 이 대목이 제일 좋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그네길을 걸을 때도 이 대목을 자주 불러보곤 합니다. 우리 공장 처녀들은 정말 당당한 준마처녀들입니다.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처녀들 속에서 2년 분기획 완수자 2명, 연간기획 완수자 60명 이상이나 배출했습니다. 1계획이나 월계획, 분기계획 200%, 300%하고도 정말 성차하지 않습니다. 기술혁신 사업에서도 우리 처녀들이 한몫 단단히 하고 있고 막히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기대 앞에서 일한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능공동체들과 작업단체 공동체들이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속에서 제가 능한 계획을 열흘 전에 완수했습니다. 올해 꼭 단연분 계획 완수자가 되기 위하여 힘내님과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경쟁은 질과량을 함께 보장하면서 앞서 나가는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작업단체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1등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정숙 평양 방직 공장에도 대호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준마 처녀들이 많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이제 하루 이틀이면 연간계획 완수자가 4명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다가오면서 우리 청년들 속에서 이런 자랑찬 혁신적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준마 처녀들을 한복판에도 내주고 싶고, 그러면 정말 널리 서게 해주고 싶습니다. 1지포시장 정영복동무, 5지포시장 김익순 동무를 비롯해서 우리 처녀들이 지난 시기 2년분, 3년분 계획을 넘쳐 수행했고 지금도 공장 생산에서 제일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기능으로 봐도 그렇고 직장에서 정말이지 중수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효과적이고 편리한 순회 방법을 찾아가지고서는 시간 단축해가지고 짠 게 혁신의 길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되는 것만큼 우선 자기 일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고 자기 기술 기능 높이기 위해서 짬 시간 이용해서 부지런히 연습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덜에 담겨진 것처럼 중어촌을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로금 짙은 소나졸승 금강산에 이채로운 폭포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대한 산악리를 자랑하는 산봉우리들과 깊은 계곡들, 울창한 수림과 바위, 담소들이 잘 조화돼서 촌태만상의 자연 경관을 이룬 금강산의 경치는 요즘 장쾌하면서도 우아한 폭포들로 해서 더욱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룡폭포입니다. 폭포의 높이는 74m고 높이는 4m입니다. 수종같이 맑은 물이 쉼없이 떨어지는 구룡폭포는 웅장하고 장쾌한 폭포입니다. 8월이 우리 금강산에서 제일 장쾌한 폭포 계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강산에서 폭포 하면 이 구룡폭포가 제일인데 구룡폭포는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명폭포로 그리고 우리 금강산에서는 비봉폭포, 어경폭포, 시비폭포와 함께 금강산 4대 폭포로 이름이 높습니다. 이렇게 뽀얀 물안개를 일으키며 떨어지는 이 폭포수는 마치 흰 피단표를 두리운 것 같고 걸작이를 뒤흔드는 그 폭포의 모습은 또 얼마나 장쾌하고 기세차입니까? 이 폭포의 힘이 얼마나 센지 폭포 밑에 큰 덜졸구 모양의 깊이가 13m나 되는 그 못이 폭포수에 가려워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구룡폭포 밑에는 물이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13m의 깊이로 패인 큰 덜졸구 모양의 구룡련이 있습니다. 구룡련에는 옛날에 금강산을 지키는 9마리의 룡이 여기서 살았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전설에서 유래돼서 구룡폭포, 구룡련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비봉폭포입니다. 높이는 139m고 높이는 4m입니다. 이 폭포는 구룡폭포, 시비폭포, 어경폭포와 함께 금강산의 4대 폭포의 하나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폭포수가 떨어지면서 부딪혀 뽀얀 물안개로 변해서 뭉게뭉게 피어오를 때는 마치 봉황새가 날개를 펴고 긴 꼬리를 휘저으며 날아오르는 듯하다고 해서 비봉폭포로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금강산에서 구룡폭포 다음 가는 폭포가 이 비봉폭포인데 이 비봉폭포는 구룡폭포의 모습과 완전히 대소를 이룹니다. 구룡폭포는 웅장하고 기세찬 모습이었다면 이 비봉폭포는 아득히 높은 벼랑에서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층층으로 된 바위벽을 타고 유유히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서적인 느낌을 안겨줍니다. 이 비봉폭포는 세전봉, 천하대를 비롯한 주변의 기묘한 산봉우리들과 잘 어울려서 조화를 이룹니다. 옥류폭포입니다. 옥류폭포도 금강산의 대표적인 폭포들 중에 하나로 일러오고 있습니다. 누워서 흘러내린다고 해서 일명 누운 폭포라고 하는 옥류폭포는 억같이 맑은 물이 구슬처럼 흘러내린다고 해서 옥류폭포라고 하는데 그 옥류폭포 앞에는 넓이가 530평방미터나 되는 금강산에서 제일 큰 담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금강산은 폭포 계절에 여러 가지 폭포들이 웅장한 산악리와 절묘한 계곡리에 한데 어울려서 정말 명승지로서의 자기의 아름다움을 한껏 돋구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강산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름다운 폭포들이 많은데 장쾌하면서도 황홀하고 신비로운 이 모든 폭포들의 풍경은 금강산의 뛰어난 절경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변이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급속히 전파돼서 세계를 커다란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수천 가지로 변이됐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람다로 명명한 변이 비루스들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변이 비루스들은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비루스의 전염력이 다른 변이 비루스들보다 강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3월 인디아에서 대유행병의 새로운 파동을 일으킨 이 변이 비루스는 그로부터 불과 6개월 사이에 약 150개 나라와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왁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비루스가 점차 지배적인 비루스로 등장하면서 세계 많은 나라와 지역의 전염병 상황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델타 변이 비루스의 급속한 전파로 해서 하루 평균 감염자 수가 6월 말에 약 2,000명으로부터 지금은 2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슬로베니아에서도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등록된 감염자의 99%가 델타 변이 비루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케니아에서는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야간 통행 및 공공모임 금지 조치들이 2개월 더 연장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방역 규정들과 어긋나는 모임과 인원 유동이 통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난주에만도 감염률이 18개 지역에서 20%, 8개 지역에서는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변이 비루스들의 급속한 확산으로 해서 방역 사업에 난관이 조성되면서 방역 조치들에 대해 지루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보다 치명적인 후과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2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1,255만여 명, 사망자는 444만 3,86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솜소송에서 최근 폭우로 큰 물이 발생했습니다. 21일부터 22일까지 내린 폭우로 고리들은 물에 잠기고 일부 도로들이 파괴돼서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들의 구조대가 전개돼서 재해 복구 및 구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21일 메히코 동부 베라크루스주의 20여 개 지역에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시속 205km의 태풍으로 8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수십 채의 살림집과 도로들이 파괴되고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농작물이 못쓰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뒤늦게의 흑해 연안에서도 지난 11일에 내린 폭우에 의한 큰 물로 20일 현재 사망자 수가 8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행방불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해주와 개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개천, 장풍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황해 남북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 개성시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마른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특히 산간 지역과 이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한 농경지들이 류실, 매몰, 침수되거나 농작물들이 빗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며 강화 천재방과 물배기 시설물들에 대한 정비 보강을 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황해 남북도와 개성시, 강원도 남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위안 중부 지역에서는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8월 24일 화요일, 음력으로 7월 요일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근들은 강수량은 황해 남북도와 개성시, 강원도와 함경남도 바닷가 지역에서 30 내지 70mm, 부분적으로는 100mm 이상이겠고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 함경남도 내륙 지역에서는 10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 내지 20mm입니다. 그리고 내일 황해남도를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이 근듭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3 내지 6m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4 내지 7m 불고 흐려서 낮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4 내지 7m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5 내지 8m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동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3 내지 6m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4 내지 7m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북동풍이 5 내지 8m 불고 오후까지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5 내지 8m 불고 오후까지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8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강릉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동해에서 주의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서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동해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근대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25일에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26일에는
소이안 중부 이북 지역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27일에는 북부 내륙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